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오늘은 챗GPT, 달리 생성 AI로 만든 결과물들이 도대체 누구의 소유인지,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거 내가 판매해도 되냐?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AI에게 명령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을까? 내가 명령문 만들었고 프롬프트, 그리고 그걸 수정했고 선택한 거, 그것도 나의 노력이니까. 자, 먼저 챗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저작권 누가 소유합니까? 라고 했더니 생성한 사람에게 저작권과 소유권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래 뭐라고 정리하면은 이 결과물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네 거라고 하면서 근데 주의해야 될 걸 이렇게 조금 뭔가 찝찝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사의 달리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Q&A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무료로 만들었건 유료로 만들었건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생성자에게 양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픈 AI사의 약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모든 입력을 소유하고 본 약관을 준수하는 경우 오픈 AI는 출력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귀하에게 할당합니다. 단, 다른 사용자가 요청하고 생성한 응답은 귀하의 컨텐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거는 마음대로 활용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회사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릅니다. 오픈 AI사는 무료로 쓰더라도 내 소유라고 해줬는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은 일단 내 소유이기는 한데 만약에 매출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프로 멤버십을 구매해야지만 그 상업적인 이용 권리, 저작권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고 하고 있고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 소유권과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관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건 소송도 걸려있고 100% 무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가장 모호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저작권과 관련해가지고 포브스지에서 작년 12월에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본 자료로부터 구체적으로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처를 꼭 밝힐 필요는 없다고 해요. 챗GPT가 그 출처를 막 밝히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창의적인 저작물이 아닌 AI 생성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저작권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에 한해서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어디서 얻었는지, 누가 학습 데이터셋을 소유하는지, AI 결과물과 학습 데이터셋 중 특정 작품과의 유사 정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재미난 개념이 결국에는 AI의 생성 결과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공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것도 남의 것도 아니고 회사의 것도 아니고 공공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례가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원숭이 셀카 분쟁 사건인데 이게 한 사진작가가 그냥 야생에 카메라를 그냥 방치해 놨더니 이 원숭이가 계속 셔터를 눌러가지고 사진이 찍혔는데 괜찮은 사진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원숭이한테 있나요? 아니면 사진작가한테 있나요? 이런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공공물이에요. 그래서 위키미디아에도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사진작가 같은 경우에 이 사진을 넣어가지고 사진집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물보호단체 페타라는 곳에서 아니 그 사진의 소유권은 원숭이한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리가 이제 원숭이를 대신해가지고 관리해서 멸종동물 관리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미국 법원에서 동물들은 법적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2018년에 단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물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사진 작가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내가 원숭이가 사진 찍을 수 있게 그 카메라를 놔뒀으니까 내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냐, 내 소유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에 의한 결과물도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자, 다시 포브스지로 돌아오게 되면은, 자, AI를 사용한 사람이 결과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의견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챗GPT의 경우 사용자의 출력 제어가 제한된 반면 챗GPT 소프트 개발자가 출력 제어에 더 많이 관여하지 않냐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수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명령어도 진짜 많이 만들고 계속 수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한두 번 명령한 걸로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뭐 개입이 거의 없는 건데 어떻게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자, 최근에 그와 관련된 판례가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드저니를 이용해가지고 그래픽 노블 여명의 자리야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작가의 글, 시각적 요소의 선택, 조정, 배열에 대한 저작권은 이 미국 법원에서도 사람 것이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사파가 미드저니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최근에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자, 이번 결정은 AI 저작물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첫 결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고요.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판례가 많이 인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법원이 작가한테 이런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미드저니의 출력 결과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드저니는 저작권법 목적에서 아티스트가 사용한 다른 도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명령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네 거야?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AI를 개발한 제조사한테 소유권이 진짜 있는 걸까요? AI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결과물에 더 관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벤처 비트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픈 AI사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 사례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서 이 소니라든지 삼성 그런 데서 이제 저작권을 주장하진 않잖아요. 그와 유사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단 오픈 AI사 자체도 주장을 하지는 않죠, 소유권을. 자, 마지막으로는 이 AI 학습에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실제로 소송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코파일럿 서비스, 이거는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거 돈 받고 하고 있거든요. 소송이 걸려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GitHub,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걸려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오픈소스 코드를 AI가 학습해가지고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라이센스가 명시된 것이 있고 사용 허용 범위도 다르단 말이에요. 출처를 밝힐 것 아니면 이거는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코파일럿에 학습된 코드가 제한될 때는 그 출처라든지 라이센스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애매한 측면은 뭐냐면은 저작권법에 따르면은 학습이나 보도 등 공공의 목적으로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좀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면 공정이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이용이다라고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AI의 냅스터 시대에 와 있다. 냅스터 기억하시나요? 옛날 소리바다 같은 건데, 자, 이게 인터넷 환경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게 되면서 내가 CD를 사지 않더라도 스트리밍 구독요금 개념 자체도 없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음악 파일을 사용자들끼리 막 공유해가지고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서비스예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지만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서비스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완전히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스포티파이라든지 아이튠즈, 멜론 이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최근에 AI 산업을
그 발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지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지 관련 서비스도 당연히 소송이 걸려 있어요. 게티에서 스테이빌리티 AI사를 소송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완전 무료 서비스 있죠. 그 학습에 1200만 장 이상의 게티 사진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자, 수백만 장의 사진을 라이센스 없이 복사하고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빌리티 AI사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료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라이센스가 있고 허용 범위가 있는데, 자, 그래서 게티사는 스테이빌리티 AI사의 자사의 이미지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아티스트들 역시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미드저니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웹에서 긁어모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아티스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 이미지를 거래할 수 있는 셔터스톡이라는 곳은 좀 이거를 양지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2021년부터 오픈 AI사에 달리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판매해 왔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달리를 아예 셔터스톡 안에서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 건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판매가 될 때도 그 수익을 이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분배한다고 합니다. 정산은 6개월마다 진행이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른 생성 AI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셔터스톡 내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현재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기업이 이야기하는 것, 최근의 판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에 의한 생성물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사용 권리를 갖는다라는 일부 서비스 약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픈 AI는 무료건 유료건 상관없이, 미드저니는 유료일 때만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이 약관이 적혀져 있고요. 근데 내 소유라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저작물을 내 것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AI 프로그램 자체를 생성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이 창작물 저작권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결과물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동물도 안 되고요. 자, 그리고 AI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이라면 괜히 갖다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셔터스톡처럼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제공한 대가를 공유하는 그런 시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나 달리나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그게 여러분들 것, 그리고 상업적인 판매도 가능하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들 정리한 거 딱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생성 AI의 결과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